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얘기 중에서 특히 선거비용 보전 문제, 만약 이준석 후보가 10%를 지지율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 정부로부터 받은 선거비용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러면 개혁신당은 존립이 힘들지도 모른다.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또 책임감 또한 돌아갈지 모른다. 이준석을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 끄덕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구멍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본인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그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 마스터 플랜을 짰다 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준석 의원은 그 탁월한 전략통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 관점에서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 하지 않고 이준석 의원은 머리, 몸, 입 다 움직일 수 있는 삼위일체 완벽한 인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관, 정직이죠. 정직과 원칙이죠. 이것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누구도 이준석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개혁을 꿈꾸는 혁명가들은 고난이,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쿠데타보다 개혁이 더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더 힘들다 그럽니다. 개혁은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일거에 그들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은 늘 아마 각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그 뒤집힌다는 의미는 좋은 쪽으로 뒤집힌다는 겁니다. 즉 민주화에 이어서 산업화에 이어서 우리가 정신문화혁명, 정치권의 정신문화혁명을 일으킬 위대한 저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로 이준석 의원을 비판하더라도 제 그 이준석을 믿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저보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의 생각은 거의 확고합니다. 왜? 이런 정치인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하면서도 이준석 의원은 정말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그랬고 압도적인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 이번에 득표율 8.34%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표는 국민들이 291만, 약 292만 명 정도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것입니다. 이만큼 이 중도에 있는 이준석 후보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보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이거는 희망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노래 속에서 단일화를 했다면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편안하게 살려면 이런저런 조건 내세워서 정치판에서 흔히 진행되고 있는 거래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는 나는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간다라고 결정을 하고 단일화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요청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히 선긋기.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극우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똑같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니까 들어가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 생명은 저는 끝났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이를 물리쳐 주기를 바랐습니다만 국민의힘 하는 짓을 보니 선거하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구만 이라고 중간에 저도 마음을 돌려먹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번에 정치자금, 선거자금 정부로부터 30억 지원 받은 것 같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한도가 대통령의 선거 58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588억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15% 이상 받으면 다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정부가. 근데 이 대통령 선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썼을 겁니다. 각 정당 비용으로 또 써서 588억, 즉 600억에 가까운 돈을 거의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의 20분의 1인 30억도 채 못 썼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 정부에 반환하고도 다음 선거를 치를 그러한 정당, 개혁신당 자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는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러냈는데 그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도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쓸 수 있는 그 돈이 저장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준석 후보 이슈를 선점하는 그 모습, 전국에 유세버스를 석 대밖에 유세차를 만들지 않은 거, 선거운동 쓰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이번에는 방송 선거, 정당 선거 연설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이준석 후보의 선거 방식이 각 정당에도 이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몸을 움직여서 각 대학교 학식 먹으러 다니면서 얘기하고 선거 유세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는 그 방식, 또 유세 끝나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일일이 다 사진 찍어주는 방식, 이것은 그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서 그들 스스로 운동원이 돼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만큼 이준석의 선거운동 전략은 돈 들이지 않고도, 돈 쓰지 않고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무려 8% 이상 돈을 20분의 1도 쓰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이라는 이 후보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전자공학을 전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SNS를 누구보다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경제 전문가, 또 이 시대에 필요한 IT 전문가. 이것이 바로 이준석 후보가 선거 비용을 30억도 쓰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낼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참새들이 이준석 후보 이제 8% 안 되면 큰일 났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10% 못 받으면 큰일 났다. 단일화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썼지만 이준석은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장합니다.